4월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보수 통합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통추위라고 줄여서 부르기로 했다고 하지요. 자, 보수 다 모여라. 지금 그런 기치를 내걸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루어지면 4월 총선 새로운 당 이름으로 이제 치러지겠죠. 그런데 참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대표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맡았습니다. 2월 10일을 전후해서 새 통합 세력 모습이 확정될 것이다. 자,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황교안 대표도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강조하는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 세 가지 원칙 유승민 대표가 제시한 것 있죠.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새로운 집을 짓자. 여기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면 우리는 공천권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아직 공개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탄핵 문제가 가장 큰 변수인데 걸림돌인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나는 떠나겠다 이러는 친박 의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변수가 될 거고요. 우리 공화당은 통합 안 한답니다. 반대를 안 한다고요? 아예 통합 안 하겠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자,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안철수 대표도 공식적인 통합의 어떤 협상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예, 당연합니다. 접촉이 좀 있었나요? 직접적인 접촉은 제가 한 적은 없고요. 간접적으로는 지난 8월 그 자유와 공화에서 통합을 제기한 이후로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여러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계 복귀와 중도 보세력의 합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야말로 저는 그 통합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에 참여를 하려면은 대표님께서 보수 상원칙에 대한 확답을 원한다. 지금 이제 통합의 과정 중에 있는데 통합을 위해서 다 모이다 보면 여러 건의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 의견들을 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아우러져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시민 세력들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십시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제가 지난 10월에 이야기했던 보수재건 상원칙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뭔가 선언 내지는 회견을 하려고 그러다가 당내 반발로 그게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양식 있는 시민들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뽑을 때 그분들한테 표를 던졌다가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산을 건널 수 있을까요? 윤기찬 부위원장,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당내에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예. 아마 지금 현재 당의 공식적인 의총이나 이런 걸 거친 의견은 아니지만 다만 이 표현에 있어서 보수통합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문연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네. 보수통합이라고 하면 또 그 안에서 스펙트럼을 또 맞춰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 전 대표의 경우에 또 보수통합에 같이 탈지 여부가 또 불분명하고 따라서 조금 더 넓혀서 반문연대로 가는 것이 일단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 여기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보수 통합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이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소의 좀 의견이 있고요. 결국 그 각 당이 갖고 있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천 지분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만 없다면 예. 흐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지원 교수 아무래도 탄핵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탄핵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한 풀이를 해봤습니다. 통추이라는 그러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통장은 이 쉽게 말해서 통장, 통이 뭐 행정단위의 통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은행 예. 저금통일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리더가 누가 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가 상당히 큰 문제일 거고. 두 번째 추는 추천장은 결국 공천 지분이죠. 네. 그 세 번째 위선의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이 탄핵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 탄핵 과정에서의 각 자가들이 했던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평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상당히 뛰어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 방정식으로 따지면 아주 고차원 방정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원석 의원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좀 국민적 관점이나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두 가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내부적 시각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통합까지 가기에 여러 갈등과 요소들이 있을 텐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세력 범위가 도로 새누리당이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이 통합에 그런 의미를 갖는 세력이냐. 이게 자유한국당 하나의 바로 이전이 새누리당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 당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거론되는 범위로 보면 뭐 안철수 전 의원까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도로 새누리당 정도의 범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큰 감동이나 임팩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혁신과 통합이란 말입니다. 그냥 통합이 아니고 묻지마 통합이 아니고 혁신을 내세웠는데 그 혁신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그 3원칙이라는 건 다 추상적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구체적인 혁신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네. 정태근 의원. 지금 통합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하면서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거 폭주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통합을 하는 핵심의 목적은 소위 선거에 있어서 반문재인 진영을 다 결집할 수 있도록 단일 구도로 싸울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주장한 부분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천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소위 단일 후보를 내겠다.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 통합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1대1로 역군과 붙겠다. 이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